체코의 작가 카렐 차페크의 발자국들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리브카 씨는 아주 유쾌한 기분으로 늦은 밤에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체스를 이겼기 때문인데, 리브카 씨는 길을 걸으며 기분이 좋아져서 자신에게 스스로 축하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눈이 내려 온 세상이 고요한 가운데 뽀드득 소리를 내며 눈이 밟혔기 때문이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눈은 모든 것을 고풍스러운 시골처럼 보이게 하였습니다. 뽀드득 뽀드득. 리브카 씨는 눈 밟는 소리를 듣는 재미로 사람들이 눈을 밟지 않은 길만을 골라서 걸었습니다. 리브카 씨가 사는 곳은 조용한 뒷골목이었기 때문에 인적이 드물어서 집 근처에 도달할수록 발자국은 줄어들었습니다. 저기 고양이가 길을 건너며 눈 위에 예쁜 발자국을 남겼군. 잘 가라 고양이야. 정말 발이 차갑겠구나. 리브카 씨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아침에 신문 돌리는 할머니가 눈을 밟고 돌아다닐 것을 생각하니 할머니가 참 힘들 것이라고 리브카 씨는 생각하였습니다. 이제 발자국은 한 가닥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혼자 걷는 사람이 남겨놓은 깊고 또렷한 발자국이었습니다. 어디 사는 이웃이기에 이 한적한 길을 이롭게 걸어갔을까라고 리브카 씨는 생각하였습니다. 리브카 씨가 도로를 건너서 자신의 집에 가려고 하다가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리브카 씨는 자기 앞에 있던 발자국이 인도에서 방향을 틀어서 자기 집 문 앞을 향하여 이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나를 만나러 올 사람이 없는데 누가 나를 보러 왔지? 그는 깜짝 놀라서 자신에게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리브카 씨의 시선은 뚜렷하고 분명한 발자국을 따라갔습니다. 발자국이 있었고 자기 집 앞까지 이어졌습니다. 리브카 씨는 호기심에 가득 찬 채로 자신의 집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혹시라도 눈 발자국이 집 안에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집 안에는 눈 발자국의 흔적도 없었고 아무 사람도 없었습니다. 창밖 가로등 불빛에 끊겨버린 깊고 뚜렷한 눈 위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발자국이 계속 이어지다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이 발자국의 주인공은 갑자기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리브카 씨는 궁금해졌습니다. 리브카 씨는 당황하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기 시작하였습니다. 내가 집에 올 때 집 근처에 이르러서는 내 앞에 있는 눈길 위에는 단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는 없었는데 이 발자국은 내가 가는 우리 집 방향과 일치하였다. 그런데 우리 집 앞에서 발자국이 사라졌고 아무 사람도 없다. 만약 뒤로 걸어간 것이라면 저렇게 똑같이 발자국을 맞추었다는 것인데 이는 가능성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리브카 씨는 당황하여 전화기 쪽으로 걸어가서 긴장된 목소리로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바르토세크 경찰관님. 지금 여기서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역무인지 전혀 모르는 기이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지금 직접 와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절대로 눈 위의 발자국을 지우면 안 됩니다. 리브카 씨는 다시 옷을 차려입고 밖으로 나가 추위와 흥분에 떨면서 바르토세크 경찰관을 기다렸습니다. 눈 위에 있는 발자국을 건드리지 않도록 극도로 조심했습니다. 바르토세크 경찰관이 도착했습니다. 경찰관은 지금까지 우리는 패싸움과 취객을 처리하고 있었는데 여기는 조용하네요 라고 말하면서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리브카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경찰관님 저기 발자국을 봐주십시오 라고 말하였습니다.
경찰관은 손전등을 켜고 발자국을 살펴보았습니다. 경찰관이 이야기하였습니다. 꽤나 키가 큰 친구입니다. 발자국 크기와 보폭으로 보아서 상당히 좋은 장화를 신었고 술에 취하지 않고 똑바로 걷고 있습니다. 대체 이 발자국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리브카 씨는 발자국이 끊긴 곳을 가리켰습니다. 경찰관은 마지막 발자국이 있는 곳으로 다가가서 손전등을 비추고 나서 말하였습니다. 완벽하게 정상적인 발자국입니다. 만약 이 사람이 한 걸음 더 나아가려고 했다면 무게가 발가락 쪽으로 옮겨져서 누니오 발자국의 흔적이 남았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더 이상 걷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라고 경찰관이 침착하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친구는 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입니까? 리브카 씨가 흥분된 목소리로 경찰관에게 물었습니다. 경찰관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에게 의심스러운 점이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였습니다. 리브카 씨는 저는 단지 그 사람이 어디로 가버린 것인지를 알고 싶을 뿐입니다. 만일 그 사람이 여기서 마지막 걸음을 디뎠다면 그 다음에는 대체로 어디로 간 것입니까? 이곳에서는 다른 발자국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깜짝 놀라면서 말하였습니다. 경찰관은 당신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가 당신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가족입니까? 찾고 있는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어디로 살았는지 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리브카 씨는 하지만 설명할 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경찰관님은 이 사람이 자기 발자국을 밟으면서 뒤로 걸어갔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말하였습니다. 경찰관은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뒤로 걸어갔다면 눈 위에 발꿈치로 질질 끄는 자국이 남았겠지요. 이 발자국들은 한 번에 찍힌 것입니다. 발자국들이 선명하게 찍힌 것으로 보아서 뒤로 간 발자국이 절대로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리브카 씨는 이 사람이 뒤로 걸어가지 않았다면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입니까?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사라질 수 있습니까? 라고 두려움을 느끼면서 물었습니다. 경찰관은 그건 그 사람의 일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사라졌다면 그 사람의 가족이나 아는 사람이 경찰에게 연락을 할 것입니다. 그때 경찰관이 수색을 시작하겠지요. 아무도 이 사람을 찾지 않는다면 경찰관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리브카 씨는 마음속에 분노를 느끼면서 날카롭게 말하였습니다. 평화롭게 길을 걷고 있던 보통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길에서 사라졌다면 경찰관이 어느 정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경찰관은 누군가가 이 사람을 공격하거나 납치해 갔다면 발자국은 엉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개입할 이유가 없는 사건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리브카 씨가 하지만 설명을 해주세요. 이 사건은 정말 수수께끼 같은 것입니다. 경찰관이 리브카 씨를 위로하면서 이 세상에는 무수히 많은 수수께끼 같은 사건이 있습니다. 모든 집, 모든 가정이 수수께끼입니다. 경찰관은 호기심으로 범죄자를 추적하는 것이 아니고 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한밤중에 날씨가 추워지자 리브카 씨는 경찰관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따뜻한 차를 대접하며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경찰관이 의자에 앉아 장화 끝에서 녹는 눈을 바라보면서 생각에 잠긴 채로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100명의 사람 중 99명의 사람들이 저 발자국에 의미를 두지 않고 그냥 지나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진짜 수수께끼와 같은 신비한 100가지 일 중에서 99개는 보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의 고양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당신의 가족이 창문 밖을 내다볼 때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이런 것도 수수께끼 같은 것입니다. 범죄 사건을 제외하면 모든 것이 수수께끼 같은 것입니다. 이는 범죄 사건은 엄격하게 정의된 현실의 구체적인 단면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경찰관이 차분하게 의견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경찰관이 지금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데 이것은 야간 순찰을 하는 경찰관입니다.
그리고 지금 새벽 2시 7분입니다. 그럼 안녕히 주무십시오 라고 말하였습니다. 리버카 씨는 경찰관을 따라서 문으로 나갔습니다. 미무라라고 불리는 한 경찰관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미무라 경찰관? 바르토세크 경찰관이 불러서 무슨 새로운 일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미무라 경찰관이 별일 없었습니다. 17번지 앞에서 고양이 한 마리가 울고 있어서 초인종을 눌렀더니 그 집 사람들이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또한 행인들이 눈에 미끄러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아침에 거리에 모래를 뿌리도록 6시에 모든 집들의 초인종을 울려야 할 것 같습니다. 바르토세크 경찰관이 모든 것이 정상이군요. 잘 가십시오 라고 미무라 경찰관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리브카 씨는 미궁에 빠진 발자국들에게 마지막으로 눈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발자국이 있던 곳에 이제 미무라 경찰관의 장화가 만든 튼튼한 발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터벅터벅 걸어가는 그의 넓은 발자국이 또렷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리바크 씨는 그 모습을 보자 갑자기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침실로 향하였습니다. 소설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종결됩니다. 리바크 씨는 또 다른 발자국을 보는 순간 자신의 불안한 마음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불안한 의구심이 해소된 것도 수수께끼 같은 여인입니다. 이 소설에서 주인공 리바크 씨는 자신이 이해되지 않는 일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며 근심하고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모든 일을 자신이 알고 있고 이해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 무수히 존재하며 알 수 없는 일에 관하여 과도하게 근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작가는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근심과 걱정에 관하여 어떻게 대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성경 마태복음 6장 34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에 맡겨라. 하루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만으로 족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지나친 걱정과 근심을 하지 말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무수한 두려움 속에서 근심과 걱정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근심과 걱정을 하지 말고 오늘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일 것입니다. 그리고 실천을 통해 멋진 인생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이 사실 너무 많습니다. 알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끝까지 알려고 하다가는 너무 많은 정신적인 피폐함을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려고 하지 말고 너무 많은 걱정과 근심에 쌓이면서 현실을 살아가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이 순간을 열심히 살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 걱정, 근심은 최소화시키고 지금 있는 일에 집중하는 그런 생활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이 괜찮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